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마플릭스입니다. 여자들로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노예가 아닌 건 아니고요. 네, 방송국 여자 노예인데 오이구. 노예를 뺀 거죠. 노예로 살지 않겠다. 네, 그래. 맞아. 노예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진짜 노예로 살 수 있기 그래. 때문에 여자로는 뭐 계속 살 거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칠봄이고요. 먹방과 요리 콘텐츠 좋아합니다.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호입니다. 와우. 저는 스릴러랑 무서운 거 좋아하는 창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로맨스를 찾고 있는 꽁치리입니다. 댓글은 댓글 방금 또 하나 달렸어. 우와, 진짜요? 그 그 따끈따끈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예. 아, 일단 금목서와 은목서님께서 어머, 처음 적이네요. 맞아,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뉴비 환영. 그래서 블레이크 라이블리 수트발 보는 재미가 있다고 그래서 좋죠.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셨네요. 아, 근데 그 부탁 진짜. 하나만 들어줘를 그거 제 음. 영업한 걸 들으시고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 영화 지난주에 봤거든요. 블레이크 재밌어요? 라이블리 옷 스트빨이 진짜 쩔죠. 끝장나. 옷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맞아. 와 진짜 감탄하면서 봤어요. 옷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풀착장이잖아요. 또. 진짜 풀착장. 아니 그리고 너무 멋있는 게 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카라 딱 있고 자켓에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근데 집에 와서 옷을 하나씩 벗는 거야. 어머머. 근데 이게 하나의 어떤 게 아니라 셔츠 그 카라를 딱 떼. 에? 아, 어. 그런 그 파츠로 다 돼 있네. 그 손목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렇게 탁탁 되어 있고 우와. 그 안에는 가슴이 그냥 이렇게 어머머. 곡선이 이렇게 싹 보여. 아.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씨. 벗는 게요? 아니 그 옷 스트의 어떤 아. 느낌이에요. 너무 소품들과.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단골 청취자이신 나이스 드림님께서 메기스 플랜 보면서 웃으며 봤던 기억만 있고 딱히 막장이라는 기억이 없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방송 감사드리고 진짜 위안이 된다라고 또 이렇게 스윗하게 말씀을 나이스 주셨네요. 드림님 정말 나이스 드림님. 위안이 됩니다. 네, 나이스 드림님 덕분에 항상 나이스 드림 꾸고 있고요. 와우. 뭐야?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취향의 컨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꽁치리는 뭐 로맨스를 찾아 헤맨다던가 그 컨셉에 맞춘 콘텐츠를 영업하는 그런 화로에서 이번에는 로맨스입니다. 꽁치리가 가장 좋아하는. 아 너무 기대돼요. 네. 저는 늘 찾아 늘 헤매시던 찾아 헤매고 분인데.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의 든든한 동료들이 또 어떤 로맨스를 즐겁게 보셨는지 얘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로맨스 좋아해요. 많이 아유, 좋아하고. 아유 자꾸 왜 칠봄 보고 창마라고 하지? 칠봄이 로맨스를 좋아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제일 과몰입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완전 과몰입이지. 저거 내 얘기 이러면 바로 보고 메기스 플랜도 지금 바로 빨리 봐야 되는데 언제 보지? 아무튼 각자 로맨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서로 어떤 로맨스를 가지고 왔는지 잠깐 짧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뭐 누구부터 할까요? 저 꽁치리부터. 네? 아 저는 오늘 가져온 거는 로맨스 호러. 오. 로맨스 호러 귀신과 사랑에 내지는 빠진 그런 거 아니야? 로맨스 판타지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범죄와 로맨스. 다들 그런 로맨스가 많구나. 창만 뭐예요? 전 약간 저에게 로맨스의 원형 같은 왜? 로맨스 어허. 영화의 원형 같은 어허허. 고전을 가지고 느낌. 오셨네. 고전입니다. 칠봄은 저는 하이틴 로맨스. 요즘 하이틴에 제가 하이틴만 하네요 우리. 푹 빠져가지고 하이틴 좋아해요. 그래서 하이틴 좋지. 로맨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일단 꽁치를 제일 뒤로 두죠. 맞아. 꽁치리는 로맨스 선생님. 네 좋아요. 두고 그러면은 제일 자극적인 거 먼저 해. 그래. 저기. 뭐가? 제가 저는 제일 제일- 자극적일까요? 제일 제일 웃기고 제일 그래? 자극적인 거. 내가 제일 자극적일 것 같긴 맞아. 하다. 자극으로 갑시다. 일단 청불이기 때문에. 어머나. 역시 그- 로맨스는 청불이요. 청불 로맨스. 뭔가요? 제가 가져온 거는 필립 모리스라는 영화고요. 아 이거 포스터 찾아봤는데 로맨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판 포스터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왜 범죄 영화 같던데. 왜 그러냐면 이게 2009년 개봉했거든요. 2009년에 필립 모리스. 네, 개봉했는데 이 영화가 주인공이 게이예요. 네. 그리고 그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짐 캐리와 이안 맥그리거가 둘이 이제 투톱인데 둘이 커플로 나오거든요. 필립 모리스 그 담배 회사 이름 아니에요? 아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퀴어의 요소를 빼기 위해서 원래 원제도 I love you 필립 모리스예요. I love you도 빼고 포스터를 내가 봤을 땐 새로 그려버린 느낌이에요. 보니까.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약간-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와 된다고 이거 진짜 생각했는데 로맨스가 엄청 아닌 것 옛날- 같지는 않네? 또 아니고 2009년인데. 그러게. 그래서 옛날이지 2009년이면 이 후기들을 좀 찾아보면은 딱 그 개봉 당시에 본분들이 막 쓰는 거 보면은 당했다 이거요? 당황했다. 당했다? 당황했다. 당했다. 당황했다. 아 짐 캐리의 그냥 코미디 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게이가 동성애자가 나와서 당황했다. 약간 이런 헐. 후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약간 좀 그런 시대상과 반영된 한국 패치가 되어 있고요. 저도 뭐 그걸 개봉 당시에 본 건 아니고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봐가지고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일단 로맨스 장르를 잘 안 보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이 없고 남의 연애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와중에 이 필립 모리스는 좀 여러 번 봤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막상 또 보면은 막 귀엽지만도 않아요. 청불인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제인 I love you 필립 모리스라는 제목과 같이 I love you 필립 모리스를 계속 외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예요. 그 주인공이 진짜 필립 모리스가 필립 모리스 누구야? 짐 캐리예요. 이완 맥 이안 맥그리거가 이제 필립 모리스라는 사람을 연기했는데 그러면 짐 캐리가 소리 지르는 거네요. 네, 짐 캐리가. 그래서 짐 캐리가 맡은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이 좀 자기도 사랑을 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돌진하는 그런 영화예요. 로맨스 코미디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약간 되짚어보는 식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독백을 막 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이제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뭔가 이제 부모에게 패도 안 끼치고 최고의 뭔가 아들이라던가 사람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되게 성실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자라났어요. 막 경찰대도 되어 있고 독실한 뭐 기독교인으로 뭐 교회도 되게 열심히 나가고 교회에서 여자도 만나서 결혼하고 딸도 이쁜 딸 낳고 막 되게 그냥 평범하고 명확한 가정이에요. 약간 사회 인싸로 딱 안착을 잘한 느낌? 근데 스티븐이 뭔가 하나 숨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게이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아내와도 그런 잠자리를 잘 가지고 아내한테 뻥치고 나와서 또 이제 남자들과도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못난 놈. 못났어. 근데 뭐 실공 엄격한 편이야. 엄격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내가 있는데도. 짐 캐리라는 배우가 워낙 이제 그런 능청스러운 연기 잘하니까 되게 좀 밝은 톤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교통사고를 진짜 크게 당한 거예요. 완전 다 몸이 약간 부스러지는 느낌에. 그래서 뭔가 띡 깨달은 거야. 띵 하고 나 이제 나로서 살겠다. 나 이제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살 거야. 나는 이제 게이로 살 거고 나는 게이야 막 이러면서 그 응급차 막 하는 그 대원들한테 난 게이야. 난 게이가 될 거라고 막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크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이제 아내한테 커밍아웃하고 이제 완전 화려한 오픈 게이로서의 생활을 시작을 해요. 막 잘생긴 남자친구도 옆에 막 끼고 막 반쯤 다 벗고 다니고 막 주님이 보면 되게 싫어하실 막 게이바 막 가가지고 막 엄청 흥청망청 놀고 막 그래요.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아둔 돈이 슬슬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한테는 막 선물도 좋은 거 해주고 싶고 계속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 머리가 엄청 좋은 이 스티븐이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온갖 사기 그냥 다 쳐요. 뭐 보험 사기도 치고 뭐 카드 사기도 치고 판매 사기 이런 거 다 쳐. 그러니까 칠 수 있는 사기는 다 치면서 돈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당연히 잡히게 되죠.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운명의 사람인 이제 필립 모리스를 그 안에서 만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안 맥그리거가 첫눈에 반해요? 첫눈에 반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대시에 들어가는데 그 필립 모리스가 되게 좀 수줍고 체구도 좀 작고 감옥에 그 거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이에서 혼자 막 낱말풀이 막 이렇게 풀고 있는 그런 그 사람 죄명이 뭐예요? 남말풀이.
차를 빌렸는데 안 돌려줬다라고 이제 대사로 나오는데 뭐 렌트카를 뭐 반납을 안 한 뭐 그런 느낌의 약간 경범죄, 경범죄네. 경범죄로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뭔가 억울한 뭔가 있는지 아무튼 친구를 돕기 위해서인지 교도소 도서관에서 법 관련 책을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 거를 스티븐이 캐치를 또 해가지고 난 변호사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사기 잘 치네. 그렇게 능청스럽게 말을 걸고 저돌적으로 막 이렇게 막 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필립이 나는 게이야, 나도 게이야 하면서 완전 막 저돌적으로 운명의 사람인 것 같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짐캐리랑 내가 어울려. 너 지켜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필립은 되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 같은데 그래도 필립이 이렇게 스티븐이 싫지 않은 눈치인 거예요. 호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로부터 스티븐이 필립 모리스의 사랑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또 가리지 않기 시작해요. 이제 또 새로운 삶의 파트가 열린 거죠. 그래서 왜 감옥에서도 감옥 관련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돈이면 다 되잖아요. 맞아. 또 거기서 스티븐이 돈을 써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구애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뭐 갖다 주고 그런 거 아니야? 갖다 주는 건 예사고 뭐 편지 전하는 거 뭐 초콜릿 이런 되게 구하기 힘든 싸제품 것들 이런 거. 그런 거 주는 건 예사고 일단 둘이 같은 방에 있으려고 또 술을 썼어. 돈 쓰고. 헐. 뭐 그리고 나 막 주변 방 재수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잘 못 잤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날 돈 써서 그 사람을 반죽을 만들어요. 막 그런 식인 거야. 와 대박. 근데 약간 무서운데? 그래서 처음에 필립이 너무 헤어지면 놀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내가 말했던 저 그러니까 사람이 헤어지면. 맞고 있으니까 얘가 또 손을 썼나 해서 막 씩씩 가가지고 저거 네가 했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스티븐이 막 이렇게 고민하는 척하다 내가 했어. 너 시끄럽다 그랬잖아. 막 되게 화를 내려 하다가 너 최고야 막 이러면서 뭐야? 난감. 막 사랑을 나눈다고. 그러니까 천생연분인 거죠. 사실. 천생연분이네 진짜. 그러니까 뭔가 범죄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영화상에서 그냥 귀여운 느낌으로 코미디로 좀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막 근데 보는 내가 양심에 막 찔리고 이런 거는 사실 좀 못 느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열렬히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웃기겠다. 그 감옥 안에서 둘이 연애하는 장면들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게 일단 저의 추천 포인트 하나고 귀여운가 보네요. 그런 게. 그러다가 스티븐이 먼저 가석방이 돼요. 그래서 둘이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스티븐이 또 약간 활활 불타오르면서 처음에 자기가 변호사라고 뻥쳤잖아요. 그러니까 레알 변호사로 위장을 해가지고 빼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머리가 좋고 하려면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제 또 필립은 자기 이제 나왔으니까 너무 신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서 또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둘이 이제 함께 살기 위한 이제 플랜을 스티븐이 짜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플랜을 짜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대담하고 큰 사기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직업도 엄청나게 정말 나라면 도전하기 힘들 만한 그런 직업 사기들을 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막 집도 엄청 큰 집 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필립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스티븐이 나오는데 사기는 또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으니까 또 잡히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런 스티븐의 거짓말, 사기들이 이제 필립이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필립이 크게 실망을 해요. 그리고 스티븐 혼자 감옥에 들어가게 돼서 둘이 이제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실망을 준 채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스티븐이 사랑은 거짓이 아니면 이제 필립한테 말해주고 또 필립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제 탈옥을 결심하게 돼요. 그 감옥에서. 그리고 그게 좀 낭만적인 게 필립이 13일의 금요일에 생일인데 매년 13일의 금요일에 탈옥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 열정적으로 절대 지치지 않고 뭐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탈옥에 할애해요. 근데 그 장면들도 되게 재치있고 재미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스티븐이 탈옥에 성공을 하게 될지 또는 필립 모리스랑 행복하게 끝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사기를 안 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특징은 스티븐 러셀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영화 개봉 당시에도 살아 있었고 이미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 복역을 하고 있었어? 그럼 이 러브 스토리도 실화인 거예요? 네. 144년형을 144년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었어요. 일단 친사기가 너무 많고 탈옥을 시도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 스토리가 너무 이제 커지니까 영화 할 때 자문도 하고 카메오로 나오기도 했대요. 아 진짜? 네, 그런 정도로 영화에 많은 이렇게 도움을 줬다고 하고 그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한 필립 모리스도 되게 재현을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보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완 맥그리거거든요. 진짜 사랑스럽게 나와요. 뭐 정말 내가 아 저 사람 지켜주고 싶게끔 이렇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게 나와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일단 금발에 파란 눈에 그 왜 아름다운 미 청년 백인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나와서 약간 수줍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스티븐이 이 필립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거를 바치는 게 완벽히 설득이 돼요. 그리고 그 막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장면들이 달달하고 막 간질간질거리고 원래 다른 로맨스 영화에서는 잘 안 느끼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생각이 나면 가끔씩 보고요. 그 씬 중에 필립이 스티븐한테 이렇게 춤을 추자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또 돈을 주고 약간 음악 같은 걸 틀게 이렇게 시킨 다음에 막 춤추자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둘이 껴안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청을 하시길 바라겠고 일단 저는 로맨스 좀 꺼리는 이유가 그 지들끼리 서로 가슴 미어지고 막 밀당하고 이런 걸 좀 답답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보는데 이 커플은 내내 웃고 있고 뭔가 밀당도 잘 안 하고 뭔가 싸움도 답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로맨스 코미디 영화다. 그다음에 여름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배경이랑 그 둘의 약간 좀 사랑에 들뜬 그 느낌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또 초여름이니까 같이 좀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 이 사람 원작 실제 인물 미친놈인 것 같은데요, 진짜? 왜? 미친놈이죠. 미친놈인 건 맞아요. 144년형을 받았다니까. 그거부터 가지고 아니 미친 막 또라이가 탈출한 또라이겠지. 방법이 녹색 마카 있잖아요. 응. 그런 것들을 교도소 미술 시간 때 다 야금야금 훔쳐와서 세면대에다 녹색 잉크를 풀어가지고 여벌 죄수복을 염색시켜서 초록색 옷을 입고서는 자기가 의료 스텝이라고 그렇게 우와! 진짜 카드 이런 거 다 나 어디서 본 훔쳐가지고 것 같아. 서프라이즈 이런 데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 나갔대요. 나왔었어요. 맞아. 근데 게다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스케일이 시도한 거야? 진짜 커요. 그 이 사람 인터뷰할 때 대단하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여기서 탈출할 수 있냐고 하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막 말. 아, 나 그거 짤 되게- 도는 거 봤다. 되게 대담하고 어. IQ가 163이래요. 뭐 아무튼 뭐, 천재네. 그 사람이 영화로 만들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범죄 미화라거나 뭐 이런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귀여워요. 되게 신기하다. 뭔가 현재 복역 중인 죄수의 이야기를 그쵸?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었다는 게. 그니까 나온 사람도 아니고 되게 이게 우리나라 같은 범죄 영화도 생각해 아니고. 보면 그런 범죄자로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면 청원에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미국 영화 맞겠지. 음. 미국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 논란이 뭐 정확히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화의 여지는 있긴 하죠. 근데 완전히 사랑에 맞췄어요. 범죄 자체는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지나가고 그래서 그 범죄를 정당화하지도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는 다 내 사랑을 위해서야 라고 그냥 걔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고 사랑을 위해. 각본 쓴 사람이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의 사랑을. 이미 유명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 방금 본 데서도 애인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 필립이라는 사람 때문에 뭐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진짜. 그에 대한 얘기도 다 하고 다니고 그랬더라고요. 와, 근데 희대의 그런 사기꾼이 대단하다. 사랑 그렇게 찐 사랑을 했다는 게 너무 안 믿긴다. 희대의 사랑꾼이지 사랑꾼. 그러니까 이미 사기로 계속 치고 있던 음. 사람인데 이제 거기에 필립이라는 사람도 추가가 된 거지. 안 믿길 것 같아. 내가 필립이면. 맞아. 그게 사랑이 사기일 수도. 아니 뭐또 각본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은 잘 모르니까 뭐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영화는 사랑에만 초점을 그렇죠. 맞춘 거군요. 신기하다. 재밌겠네.
저는 안 보진 않는데 좋아하는 것들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여기서 막 블루 발렌타인이랑 우리는 사랑일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류? 약간 뒤에 우울한 현실적인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다 말을 해가지고 뭘 갖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이터널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슷한 느낌으로. 네. 근데 이터널 너무 유명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들고 온 영화는 홍콩 영화고요. 1000밀밀이라는 영화입니다. 와우. 고전. 이것도 고전 중에 굉장히 고전. 유명하죠. 한데 안 봤어요. 너무 또 옛날이라서 노래만 또 알아. 맞아. 등력은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유명하니까 이터널처럼 들고 왔고요. 그 등려군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노래랑 등려군이라는 가수 자체가 되게 중요한 소재예요. 이 영화에서. 단순히 OST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아닌데 중요한 어떤 소재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 영화가 1986년부터 1996년인가까지 얘기를 담고 있는데 그 끝나는 해가 등려군이 사망한 해예요. 등려군이 천식 때문에 태국에서 이렇게 호텔에서 죽었거든요. 그 지병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의 이제 이야기인데 등려군하고 상관없지만 시기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배경은 1986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홍콩이 배경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홍콩은 그 반환을 앞두고 있어서 조금 혼란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국 이제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나라였어서 되게 기회가 좀 많았던 약간 아메리칸 드림처럼 홍콩 드림이라는 게 좀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텐진 출신이었던 이소군이 바로 여명 배우가 연기한 이소군이 이제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홍콩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흑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제 기차에서 이렇게 침 흘리면서 이렇게 이소군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가 이제 홍콩에 도착해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나면서 마치 이 순박한 얼굴, 여명의 얼굴 되게 순박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로 막 멍청한 얼굴로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소군은 되게 순박하고 좀 순진하고 천성 자체가 되게 착해요. 근데 이제 되게 긍정적이고 씩씩하고 어쨌든 하고자 하는 일은 좀 이뤄내는 그런 성격의 청년이고요. 그 홍콩에 온 이유는 당시 중국은 사실 86년 되면은 거의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런 기회도 없고 돈도 진짜 왜 공산당 간부로 일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인데 홍콩에서는 그냥 아무 일이나 해도 웬만한 그 간부의 월급보다는 많이 모을 수 있는 정말 기회의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에 있는 애인 소정과 결혼하는 게 이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순진한 얼굴로 이제 와가지고 막 열심히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해요. 막 그 생닭 같은 정육점에서 생닭 같은 거 막 운반 같은 것도 하고 막 하는데 이제 홍콩은 광둥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소군은 이제 텐진에서 왔으니까 만다린, 북경어, 중국말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하고 있는데 우연히 일을 하다가 맥도날드 갔어요. 이제 중국에는 이제 맥도날드가 없으니까 홍콩에서 되게 맥도날드 막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광동어를 못 하니까 서툴어서 말을 잘 못 하고 막 버벅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문을 받던 그 점원이 바로 장만옥 연기한 이교입니다. 그래서 이교는 주문을 받다가 답답하니까 이교가 갑자기 북경어로 이제 대화를 해줬어요. 그래서 막 이소군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주문을 했죠. 그래서 좀 친해지려고 막 말도 걸고 했더니 이교는 광동어도 잘하고 북경어도 잘하고 이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영어도 조금씩 이제 하기 시작하는 되게 엄청 적응 잘하고 막 통장 우연히 이렇게 봤더니 돈 진짜 많이 모아놨고 총장을 어떻게 우연히 봤대? 뒤에 따라가가지고 돈 모아놓은 걸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교가 자기는 홍콩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막 강동어도 하고 북경어도 하고 다 할 줄 안다고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맥도날드에서도 일하고 영어학원도 일하고 막 엄청 많이 일하면서 돈도 많이 모아놓은 되게 좀 똑순이에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막 홍콩 사람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도 홍콩 사람이 아니라 광동성에서 온 애라서 광동성이 그 홍콩이랑 되게 인접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광동어를 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봤더니 이주민이었던 거지 똑같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었던 이주민인데 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20살 초반에 저도 서울 올라와서 그 서울 말 쓰고
그때 서울 너 참 뭐 대구 사람인 거 모르겠다 이러면 약간 칭찬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이교도 되게 막 자기 홍콩 사람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신분 세탁하려는 어떤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되게 생활력도 좋고 돈도 잘 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거기서 친구가 된 거죠. 근데 뭐 이소근이야 당연히 친구가 없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교도 일을 하느라 너무 뭐 바빠가지고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이제 이소근은 되게 사람이 천진하고 착하고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그 이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막 일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하고 뭐 똥강아지 같네. 진짜 똥강아지 같아요. 영어학원도 따라가가지고 그 이교가 되게 고향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그 영어학원을 비싸게 등록하게 한 다음에 커미션을 가져가는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는데 그거도 처음에 당한 거예요. 근데 당해주면서도 약간 당해준 거지. 이소근은 그래도 친구로 옆에 두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알면서도 귀여워하면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의지하면서 점점 이제 옆에 없어서는 안 될 되게 소중한 가까운 거의 유일한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 같은 거 불법 복제해서 많이 팔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둘 다 등려군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등려군이 그때 86년도에는 본토에서만 유명했고 홍콩이나 뭐 등려군이 대만 가수예요. 대만 가수인데 그 본토나 대만에서만 유명했고 아직 홍콩에서는 거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때는 알란탐이라는 가수가 더 유명했고 홍콩에서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등려군의 노래를 막 카세트 테이프에 불법 복제해서 막 팔러 이제 축제 같은데 막 나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고 근데 이교가 이거를 사업을 벌이려고 엄청 빚을 지고 이렇게 크게 사왔던 거죠. 제대로 한 개도 제대로 못 팔고 비는 쫄딱 맞고 둘이 이제 그냥 비 맞고 이제 그냥 장사 접고 그냥 만두나 먹자 이러면서 둘이 이교 집인지 뭐 이소근 집인지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막 만두를 먹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엄청 가까운 친구가 됐잖아요. 근데 이 친구 이상의 약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단순히 뭐 연애 감정을 느꼈다라거나 좋아한다라거나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주해서 여기서 살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서로 너무 소중한 친구가 되다 보니까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애 감정이랑은 조금 완벽히 100% 연애 감정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실까요? 너무 서로 타지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옆에 없는 거지. 서로만 있는 거야. 근데 서로 너무 좋은 친구고 너무 힘이 되는 친구가 돼버리니까 자연스럽게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미국에서 말하는 되게 힙한 뭐 프렌즈 위드 베네핏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너무 소중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근데 잠도 잘 수 있지만 그 서로에 대한 감정을 마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잤으니까 어머 우리 자버렸네. 그럼 오늘부터 1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왜 마주하지 않는 그냥 거야? 그런 게 상관없고 왜냐면 너무 무서울 소중한 수 친구고 있지. 친구를 잃는 것도 게. 싫고 이 자는 것만이 이 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닌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가까운 친구가 돼버렸고 의지할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뭔가 이 잤다 좋아하는 감정 이걸 빨리 정의해버려야겠다 이런 것까지 가지도 않는 거예요. 둘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뭐 힘들면 그렇게 밤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뭐 그런 뭐 섹스씬이 나오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둘이 똑같은 모텔에서 그냥 같이 껴안고 있는 장면들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한 사이이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끊임없이 친구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자는 저기 고향에 애인이 있잖아요. 계속 그 집에 돈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애인한 돈을 이제 많이 모아가지고 애인한테 줄 금팔찌 같은 걸 이제 사러 가요. 이소군이 2개를 사서 하나를 소정한테 이제 주고 하나를 이교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교가 받고서는 그러니까 준다는 얘기를 듣고서 화를 내죠. 이제 마주해야 된다 이 감정을.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네 여자친구한테 줄 팔찌랑 똑같은 거를 다른 여자한테 줄 수 있냐?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86년에 조금 시간이 조금 1년씩 지나고 있는데 당시에 그 홍콩의 주식 열풍이 엄청 뜨면서 막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가 막 다시 잃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교가 거기 꼈다가 돈을 되게 많이 잃은 거예요. 되게 많이 모았다가. 그래서 이교가 지금 자기 인생도 너무 힘들고 뭐 맥도날드나 영어 알바 이런 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마사지 이제 육체 노동까지 완전 가버리거든요. 삶의 어떤 막 지난함, 힘듦 이런 거였는데 당장 옆에 있는 뭐 이소근도 사실
앞날이 어떨지는 다 모르고 다 둘 다 이민자고 너무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막 이런 감정까지 껴버리면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그때 딱 터지면서 이교가 그냥 금발찌도 받지 않겠다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떠나버리고 이속은 또 이교한테 몇 번 전화를 했다가 안 받으니까 그냥 삐삐에다가 바이바이 이렇게 남기고 그냥 그 둘의 관계는 거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러요. 이소구는 돈을 많이 모아서 홍콩에서 소정하고 결혼을 하게 됐고 이교는 그때 마사지 샵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약간 조폭 같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도움으로 크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커뮤니티가 있을 거잖아요. 중국 출신들이니까. 그래서 그 소정이랑 결혼할 때 이교랑 이교 애인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은 그냥 원래 친구였으니까 그냥 거기서도 반갑게 웃으면서 이제 재회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소정이랑 이렇게 다 같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 거죠. 소정 또 이교하고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이교가 그 소정한테 일자리 같은 걸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교가 소군을 차로 데려다 주는데 바깥에 이제 등려군이 실제로 방문을 했던 거예요. 실제 가수 등록. 아니, 등려군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90몇 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홍콩에서도 등려군이 엄청 탑스타가 된 상황이었던 거죠. 되게 유명해져서 자신들만의 어떤 가수였던 등려군이 되게 유명해졌고 그 등려군이 홍콩에 방문한 걸 우연히 보고 이석은 되게 소년 같거든요. 가가지고 자기 옷의 뒤에다 사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이교에게 자랑을 하는데 둘이 그때 갑자기 이제 감정이 계속 너무 좋아했던 사이였으니까 그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뭔가 이렇게 진행이 급박하게 되면서 이제 그 뒤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영화가 그렇게 86년부터 96년 때까지 이어지거든요. 지금 방금 말한 데까지는 90 초반이에요. 90년대 초반이고 이 이후에도 크게 이제 파트가 좀 나눠져 있어요. 아까 말한 86년 초반에 처음 만나서 이제 억척스럽게 일하고 있던 시기 그리고 좀 서로 성공을 해서 안정된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뒤에는 되게 스토리가 엄청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아예 배경도 바뀌거든요. 홍콩이 아닌 미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뀌고 거의 10년에 가까운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좋았던 이유는 일단 등려군의 노래가 너무 좋은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것과 너무 잘 어우러져서 좋았고 두 번째로는 저도 서울에 왔잖아요. 근데 뭐 물론 나라를 건너서 온 건 아니긴 하지만 당시에 그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가 여기 적응하려고 느꼈던 감정이라던가 그러면서 힘들게 살았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잘 보여줘요. 네, 너무 잘 드러나고 사랑 얘기를 넘어서서 그런 왜 이주민으로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 고독함, 뭐 고민, 정체성 이런 내용들도 되게 잘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저한테 먹먹함을 주는 영화였고 어쨌든 간에 막 길을 쓰고 여기서 적응해서 근데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감정들이 너무 잘 드러나서 좋았어요. 네, 되게 먹먹한 영화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은 너무 좋아서 설명 잘 못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천밀밀 뜻은 꿀처럼 달콤하다라는. 아 진짜? 네, 그냥 그런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이네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콤하긴 해요. 이런 제목이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천밀밀이라는 제목 자체는 이들의 사랑 얘기만을 지칭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냥 어쨌든 이주해서 성공을 좀 바라며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청년들이 어쨌든 그 시기는 힘들었어도 같이 의지하면서 보냈던 되게 소중한 되게 중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특정 시기에 되게 힘들었을 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엄청 길게 기억에 남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시기를 좀 의미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있고 혹은 그런 꿀처럼 달콤한 미래를 꿈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만옥이랑 여명이 너무 좋아요. 그 장만옥도 진짜 아름다운데 여명도 너무 잘생겼고 연기를 너무 얼빵한 연기를 되게 잘하고 여명이요? 네, 여명 잘생겼는데 되게 순진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고 그 장만옥의 장만옥이지 뭐 장만옥의 그 표정과 이런 것들 시선 너무 좋고 절제돼 있는 그런 연기들 이런 거 정말 좋고요. 이거 언제 영화예요, 근데? 이거 97년 영화예요. 진짜 오래됐다. 처음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참 이 영화를 많이 래퍼로 삼았을 수도 있겠다. 옛날 영화들, 옛날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 왜냐하면 천밀밀이 워낙 유명한 영화기도 하고 지금 보면 사실 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기승전결이라는 게 막 한국의 지금 재밌는 드라마들의 엄청 갈등이라던가 막
기발한 소재라던가 이런 건 사실 아니고 정말 그냥 두 명의 사랑 이야기이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영화 약간 사랑 영화의 원형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원형을 막 촌스럽지 않고 되게 담담하게 잘 이제 그려낸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저는 홍콩 영화나 중국 영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대상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 영화들이 좀 특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뭐 역사라던가 뭐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근데 이것도 결국 10년간의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그 진짜 홍콩 드림 뭐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던 되게 많은 그 홍콩인이라던가 중국인 근데 당시 어떤 시대상이나 삶의 방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태도 이런 것도 되게 잘 드러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외국에 살다 오시거나 외국에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분들은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고전이라면 고전인가? 저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삽 고전이네. 근데 저는 이거 몰랐어요. 이 영화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냥 너무 로맨스 그 연애력을 뭔가 이렇게 채우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나온 게 어바웃 타임 그리고 브리짓 존스의 일기 그리고 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딴 거는 다 봐서 이걸 보려고 했는데 포스터가 그냥 구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옛날 영화. 그래서 진짜 보기 싫다. 이것도 99년도 영화네. 네, 그래서 99년 영화? 그럼 또 되게 이상한 불편한 것도 나올 것 같고 이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다들 너무 추천을 하길래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줄리아 스타일즈 그리고 히스 레저 그리고 조셉 고든 레빗이 나와서 귀여운 이 히스 레저와 조셉 고든 레빗의 풋풋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엄청 인기가 있어서 TV 시리즈로 나왔다는데 TV 시리즈는 그렇게 큰 재미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왓챠랑 넷플릭스 둘 다 볼 수 있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 조셉 고든 레빗이 연기하는 카메론이 전학을 왔어요. 근데 비앙카라는 이 학교의 퀸카에게 반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비앙카가 아주 엄격한 아버지, 그러니까 산부인과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맨날 뭐 미혼모 이런 미혼모의 출산을 많이 보니까 절대 너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데이트를 할 수 없다. 라고, 데이트까지? 예, 절대 너는 그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앙카가 아니 그럼 너무 가혹하다. 제 친구들은 다 데이트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 언니가 데이트하면 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인 캣은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을 것이죠.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비틀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앙카는 이제 자기가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언니를 데이트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들은 카메론이 그녀의 언니인 그 캐서린을 먼저 캣이라고 불리는 캐서린을 먼저 데이트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략을 짜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되게 아웃사이더로 지내고 있던 히스 레저 그 패트릭한테 접근을 해달라 캐서린한테. 그 패트릭은 비앙카를 노리는 또 다른 조이라는 남자 킹카가 있어요. 그 킹카한테 돈을 받고 캐서린한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하이틴 로맨스가 그렇듯 점점 캐서린에게 진심으로 빠져들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고요. 물론 그게 돈을 받고 벌인 그런 데이트라서 그게 밝혀지는 만큼 또 갈등이 예상이 되지만 그런 게 잘 벌어지는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히스레저를 조커로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처음에 포스터를 딱 봤을 때 누군가 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보려고 했었고 근데 조셉 고든 레빗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 보자 이랬는데 주인공이 남자 완전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봤는데 결국 빠져들었고 제가 이걸 다 보고 나서 뭐 평을 찾아봤을 때 히스레저가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데 왜 사랑스러운지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네 왜? 이러면서 다들 정말 사랑스러운데 그러니까 엄청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막 엄청 막 왕귀요미 이런 것도 아니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아니 스틸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 웃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 히스레저의 그 보조개가 너무 여기 그 그래. 보조개에 푹 빠지고 싶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히스레저의 그런 매력을 알게 돼서 그의 필모를 이렇게 따라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줄리아 스타일스가 거기 캐서린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줄리아 스타일스의 그 스타일이 너무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지금 이 1999년 영화인데 이게 뭐랄까? 그 지금의 빈티지 레트로 스타일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옷이 예뻐도 그걸 막 촌스러워 보이기 마련인데 이건 너무나 옷을 잘 소화를 했고 그래서 그 캐서린은 되게 시크하고 빈티지스러운 그리고 어두운 옷을 입고 비앙카는 또 러블리하고 핑크빛의 그런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스타일을 보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고 그러네. 되게 더 오래된 영화들 보면은 지금 봤을 때 더 그럴 수 예쁜 있겠다. 막 옷을 입고 있다거나 하는 거 많은 것 같아요. 천맨밀도 그래요. 아 그래? 둘이 옷 입은 게 촌스럽지 않아.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 이 트렌드는 여명이 돌고 파란 돌아. 컨버스 신고 다녀. 그럼 한 우리 2010년대에 우리의 흑역사도 다시 예뻐 보일 날이 올까요? 10년쯤 뒤에. 30년 샤기컷한 그런 2030. 이상한 원래 보다가 끄려고 했어요. 옛날 영화고 이상한 거 막 나올까 봐. 근데 끝까지 정말 재밌게 보고 인생 영화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 여자 주인공이 되게 능동적이고 맞아. 코르셋이 없어요. 1도 없어. 음. 그리고 능동적으로 되게 복고 스타일로 옷을 잘 입고 다니는데 그게 그 당시 뭐 1999년대에는 되게 괴팍한 여학생이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페미니스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시 문학 관련 그런 수업을 할 때 어떤 시인은 뭐 되게 여자 관계가 복잡했지만 어떤 그게 뭐 사랑이었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캐서린이 듣고 그 남자들은 그냥 나쁜 짓을 하면은 다 유명해지나 보죠. 뭐 여자 시인 얘기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의 그런 문학 작품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너 나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괴팍한 그런 느낌이었으나 지금은 뭐 어떤 능동적인 여성으로 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요. 동생인 비앙카는 되게 예쁘기도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막 엄청 꾸미고 이러는데 나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나 자신을 만들 필요 없고 나는 정말 내가 좋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다라고 다른 사람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서 좋았죠. 그리고 이게 하이틴 주제가 고등학교고 하이틴 주제이긴 한데 어린 그런 느낌은 있으나 어른의 연애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둘이 사귀었대요. 네, 히스레저랑 줄리아 스타일스랑. 그래서 진짜 찐 사랑이구나 그 네, 눈빛이. 그래서 그 눈빛이 진짜 그 찐사랑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 되게 화제가 됐던 노래가 Can't Take My Eyes Off You라고 히스레저가 그게 유명한 거잖아요. 네, 그 노래가 여기에 나와서 유명한 거야? 네, 엄청 유명해요. 그 캐서린 Can't Take My Eyes Off You 그거 그거잖아. I love you, baby. baby. 바바바바바바바바. 네, 그 가사를 아무튼 그 노래. 그렇고요. 그게 그 캐서린이 이 패트릭을 점점 좋아하게 돼서 키스를 딱 하려고 하자 패트릭이 자기도 좋긴 하지만 시작된 게 돈을 받고 시작했기 때문에 키스를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캐서린이 화나가지고 그때부터 말을 아예 안 하게 되는데 그걸 풀어주려고 밴드부랑 합창부 다 섭외해가지고 그 운동장에서 노래를 막 부른단 말이에요. 멋있게.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야 노래 부르지 마 이러는데도 계속 불러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이 연애력을 뿜뿜하게 되었네요. 왜요세요? 왜요? 입을 다셔. 아 왜? 그 너무 공감성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공개 아 그거 공개 머시기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아니야 저 하이틴이라서 용서돼. 네. 그럼요. 그리고 귀여워. 저는 약간 어떤 이런 말괄량이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로맨스를 좋아해서 예를 들어 뭐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든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서 저에게 되게 와닿았던 그런 영화였네요. 또 영화의 제목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잖아요. 근데 이게 그 좀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이 여자 주인공이 문학 수업을 되게 좋아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한번 지어봐라 이런 과제를 내줬었는데 그때 이 패트릭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패트릭이 싫은 점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당신이 하는 말도 싫고 머리 모양도 싫고 차를 모는 방법도 싫고 쳐다보는 눈길도 싫고 장화도 싫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싫고 정말 다 싫다. 근데 내가 제일 싫은 건 그런 당신이 싫지 않다는 거예요. 뭐야? 왜? 조금도 당신을 싫어지지 않는다. 요런 그런 시를 지어요. 캐서린이. 그래서 그게 제목이 된 영화인데 너무 또 달달하죠 뭐. 이 하이틴의 그런 달달함이 좋아서 저는 가지고 근데 왔습니다. 하이틴 안 같아. 뭔가 그니까요. 그 배경만 하이틴 같고 전혀 그 어른의 연애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서양 사람이라 커서 그런가? 얼굴도 사실 일단 또 하이틴은 히스레저가 아닌데. 그냥 대학생 같은데. 그러니까요. 쓰레죠. 여기 다들 막 그리고 차를 몰고 다니니까 그 미국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더 어른의 연애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고 또 이 풋풋한 감정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로맨스 전문가 전문가. 콩치리의 추천은 뭔가요? 오늘 되게 의미 있는 게 저 여러분 3명이 추천해주신 영화 다 안 봤어요. 아 진짜? 네, 진짜 다 안 봐서 정말 찾아 헤매기만 하시나 본데. 네. 그 영화들 안 본 영화들만 또 갖고 오셨네요. 그래서 의미 있었고 제가 오늘 가져온 영화는 렛미인이라는 영화예요. 보셨나요? 네. 네. 아니요. 두 분은 보셨고 한 분은 안 보셨군요. 근데 그게 스웨덴 판이 있고 미국 판이 있잖아요. 미국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스웨덴 거를 갖고 왔습니다. 미국 판은 보지도 않았고요. 저도요. 네, 안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 미국 판이 늦게 나왔군요. 스웨덴 오리지널. 게 오리지널이고 이 스웨덴 판의 렛미인이 너무 그 화제도 되고 너무 좋았어서 이거 로맨스 맞아? 또 엄청 무서운데? 로맨스 포스터가? 호러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영화라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따라한 만큼 되게 인상적인 영화예요. 그래서 개봉했을 때 봤는데 이게 2008년 영화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죠. 근데 그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 영화예요. 뱀파이어물인데 뱀파이어물을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떠오르는 유명한 작품들이 있잖아요. 뱀파이어물에 대한. 근데 이 렛미는 진짜 뱀파이어물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같은 느낌이었고요. 제가 그걸 봤을 때. 그 개봉 당시에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봤는데 여전히 진짜 와 이건 미친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말하자면 비극을 잘 안 될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시작되는 사랑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안 될 거고 나는 힘들어질 거고 상처받을 거라는 거를 모르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리는 그런 좀 파괴적인 그런 사랑의 모습을 호러라는 장르물로 가져와가지고 표현한 영화이고요. 배경이 스웨덴인 만큼 그 영화 내내 계속 눈이 있고 좀 처져 있어요. 분위기가. 해가 거의 없어요. 태양이 거의 없고 흰 눈이 쌓인 거리, 숲, 꽁꽁 언 호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되게 지겹게 오래 산 뱀파이어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아직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감받고 싶고 누군가 소통할 누군가를 마음속 저 깊이에 못 놓은 아이인 거예요. 12살쯤 되는 걸로 나오는데 어떤 갈망하는 마음이 무뎌지지 않은 못한 그 뱀파이어 소녀와 이웃에 살고 있는 또 되게 학교에서 맨날 폭행당하고 약간 따돌림 당하는 그런 외로운 소년 이 두 아이의 관계와 사랑에 대한 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12살 소년 이름이 오스카인데요. 엄마랑 살고 있어요. 그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해가지고 이제 둘이 사는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진짜 이 약간 단발 같은 그 헤어스타일에 막 진짜 완전 그 북유럽의 어떤 소년의 얼굴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영화 거의 첫 장면에 그 아주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이렇게 대고 바깥을 바라보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얘가 이 예쁜 아이가 작은 칼을 품에 넣고 다니면서 살인하는 연습을 해요. 누군가를 대상을 막 나무 앞에 가가지고 칼을 막 팍 찌르면서
돼지 새끼야. 뭐 이러면서 너 겁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해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얘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살인 사건 같은 거를 막 스크랩하고 뭐 되게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아이로 나와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는 사실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약간 좀 싸나운 애들이 얘를 그렇게 똑같이 괴롭혀요. 돼지 새끼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혼자서 꾹꾹 누르면서 살고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당연히 말 못하고 털어놓을 다른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혼자서 이제 집안에서 칼을 이렇게 갖고서 그 아이한테 자기가 되갚음하는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그날도 집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딱 돌아보니까 맨발에 어떤 소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이번에 자기 옆집에 이사를 온 아이예요. 이 여자아이는 할아버지로 보이는 나이 많은 어떤 아저씨랑 둘이서 이웃집에 이사를 왔는데 좀 이상한 아이인 거예요. 뭔가 너무 추운 겨울인데 맨발로 그냥 눈 위에 서서 자기 얇은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던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특이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아이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와 동시에 이 마을엔 이상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가는 어떤 잔혹한 살인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살인을 하는지 숨기지 않아요, 이 영화는. 이 소녀 이름이 이엘리거든요. 이 이엘리랑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미 약간 영화 초반에 보여지는 거죠. 이엘리는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뱀파이어고 이 같이 사는 이 할아버지가 이엘리의 어떤 뭐랄까 후견인 같은 느낌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이제 이엘리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 외로운 두 아이는 그 집이 옆에 있는 만큼 계속 생활 반경이 이제 겹치게 돼요. 그래서 대화도 하게 되고 이제 좀 친구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이엘리랑 오스카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 가는 거예요. 뭐 이엘리는 자기가 사실 피 말고 먹지 못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오스카가 자기를 위해 사다 주는 사탕을 먹고 막 토를 하기도 하고 또 오스카는 이엘리의 조언에 힘입어서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한테 반격할 준비를 해요. 막 이렇게 뭐 방과 후 체육 시간에 가서 열심히 몸도 만들고 그리고 둘이서 이제 어떤 밤에 얘기를 하기 위해 벽에 이렇게 모스보호 같은 거 정해가지고 똑똑 슥 하면서 둘이 이제 모스보호로 대화도 하고 어린아이다운 그런 관계들을 쌓아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뱀파이어 소녀와 수백 년을 살았겠죠. 이 뱀파이어 소녀와 그다음에 이 외로운 소년의 관계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가. 이제 그게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더 많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처음 봤을 때도 이걸 자기가 느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이제 보니까 되게 약간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감독은 왜 뱀파이어 이야기를 한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아이였을까?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장치들을 만든 게 제목이 렛미인인 게 이 영화에서 뱀파이어가 어떤 존재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그 상대방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지 않은 집에 뱀파이어 들어가면 이 뱀파이어는 아파요? 죽어요. 아이고. 그 한 번 이제 오스카가 놀리면서 들어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엘리가 난 네가 들어오라고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 했더니 오스카가 왜?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서 약간 깐죽깐죽해요. 들어와 맞아? 그래서 이엘리가 들어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이엘리가 막 온몸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나오거든요. Oh, no.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치가 저는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왜 뱀파이어를 이렇게 설정했을까? 이런 거라던가 이런 장치들 하나하나가 되게 곱씹어볼 지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결국에 이 영화가 담고자 한 사랑의 모습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가 다루는 이 사랑이 되게 슬프고 잔인하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그런 어떤 사랑이 되게 그려지는데 그 하얀 눈과 빨간 피와 그런 분위기들, 음악들이 주제와도 너무너무 찰떡이고 시각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기억 남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뭘 소개하지? 진짜 재밌고 좀 기억에 오래 남는 로맨스를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쭉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봤었는데 좀 로맨스와 호러라는 장르를 결합한 영화로는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흔하지 않은 장르의 로맨스인 것 같습니다. 청불이에요 이거? 네, 15세 이상으로 뜨네요. 엥? 아이고 청불이 아니구나. 15세 이상으로 아 나오고 직접적으로 안 보여서 그런가? 그리고 이거는 왓챠에서 보실 수 있어요. 푹 빠지시게 될 거고 막 사람들 남긴 감상평 같은 거 한번 쭉 봤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이 기묘한 영화와 사랑에 빠졌다라는 리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 만큼 인상 깊게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뱀파이어 연기를 한 소녀 배우가 진짜 여기 다크서클 이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싹 말라가지고 그런 연기들 너무 진짜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또 그 금발의 소년 그 오스카 역할을 한 그 소년도 너무나 예쁘게 생긴 그 소년이 그 막 칼 들고 다니면서 막 그 대가품 하려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를 보면 되게 마음 아프기도 하고 되게 연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으나 다 스포성이라 얘기를 할 수 없고. 맞아요. 되게 이게 뭐 반전이 있는 영화요? 반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접 보는 게 더 나은 영화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하기보다는 마지막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압권이에요. 저는 보면서 뱀파이어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더 현명해야 할 것 같고 좀 뭐랄까 좀 그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살았으면 뭐 인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사랑도 하고 애도 낳는데 뭐. 네, 그런 마음이 한켠에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어린아이를 뱀파이어로 만들면서 이 감독이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로맨스 콘텐츠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최애 로맨스 영화 드라마 같은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요즘 로맨스 콘텐츠에 푹 빠져가지고 과몰입이 필요한가요? 네, 지금 과몰입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도 많이 추천해주시면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실범을 도와주십시오.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 초여름이라 또 이게 풋풋한 사랑이 피어날 아이고야. 텐데 제가 지금 마음은 겨울이네요. 아무튼 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